책을 통해 정치인의 삶과 발자취를 이야기하는 시간 오유경의 인생 책방. 오늘 함께할 주인공은요. 여성 경제업계 신화를 쓴 주인공이라고 소개해드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유리천장을 뚫고 국회로 진출한 슈퍼우먼이신데요.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우리 의원님께서는 뭐 너무나 유명하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은 한국을 대표하는 여성 CEO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이루신 게 많으신데 의원님이 중견기업 CEO에서 국회의원으로 변신을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이렇게 다른 인생을 살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던 겁니까? 제가 한 20년 정도 이제 기업을 운영을 했었어요. 예. 근데 제가 99년에 기업을 창업을 해서 이제 여성 CEO로서 자동차 부품업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자동차 부품업? 예. 한 15년 지나고 나서 기업을 하고자 하는 또는 기업을 또 창업했던 여성 CEO들에게 네네. 좀 힘이 되어야 되겠다, 좀 봉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러셨군요. 그래서 그 생각이 들 때 제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제8대 협회장을 하게 됐어요. 3년 동안 협회장으로 봉사를 하면서 정부와 접촉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여성 기업들을 육성을 하려면 예. 구체적으로 뭐 필요한 여러 가지 제도들이나 또는 정책 보완해야 될 정책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다 네. 보니까 그 일을 제대로 하려면 또 예산이 필요해서 예. 또 국회에 드나들기 시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정치 쪽으로 되셨군요. 제가 발을 디딘 게 아닌가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근데 가족들은 의원님이 이렇게 경제계 CEO로 딱 있는 게 되게 좋으셨을 것 같은데 정치계로 가면은 왜 가족들도 좀 불안해들 하시잖아요. 근데 뭐 만류는 안 나셨어요? 왜 속담이 아니고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 업종에 일하는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누구를 제일 먼저 건지느냐? 예. 그러면 누구를 제일 먼저 건지나요? 이거는 저 보통 아빠 엄마가 동시에 빠졌을 때 누구 먼저 구할래? 이거 굉장히 딜레마인데. 진짜 누굴 먼저 구해야 됩니까? 정치인을 먼저 구한대요. 물이 오염될까봐. 그래요? 예, 그러니까 국회의원 정치인이라 그러면 좋은 면도 굉장히 많은데 안 좋은 면이 많이 국민한테 부각이 돼 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저희 친지들은 굉장히 많이 만류를 했었어요. 그러셨을 것 같아요. 유일하게 아들은 적극 찬성을 했어요. 진짜요? 예. 제가 요즘 가만히 생각해보면 요즘 젊은 사람들은 네네. 정치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정치와 나의 삶은 이렇게 별개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었는데 네.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걸 뭐 생활 정치라고도 하대요. 예. 그러니까 이 정치가 자연스럽게 자기 삶의 어떤 일부분이기 때문에 예. 정치에 대해서 의사도 정확하게 표현하고 제도가 자기한테 불편하면은 불편하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다 참고 살았잖아요. 네네. 불편해도 참고 예. 좋으면 그냥 속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았지 이렇게 예. 막 의사를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는데 요즘 MZ 네네. 세대라 그러나요. 네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이게 정치도 동떨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자기의 삶의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구나. 아니, 의원님께서는 또 기업 대표로도 활동을 하셨지만 또 이전에는 대학 강단에도 서셨다고 들었어요. 네네. 원래 제 꿈이 대학 교수였었어요. 네, 제가 보통 왜 요즘은 그런 걸 하는지 모르지만 옛날에 우리 때는 뭐 장래 희망이 뭐냐, 뭐 심지어 옛날에 가정환경조사서에서 TV가 있냐, 냉장고가 있냐, 뭐 피아노가 있냐, 뭐 이런 거 다 조사했었거든요. 거기에 하나 마지막에 장래 희망이 뭐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네네. 그 학생들의 환경이나 이런 걸 파악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저는 항상 제 장래 희망은 대학 교수를 제가
적었었습니다. 근데 어릴 지금 때부터? 기업인이라고 해도 뭐 지금 딱 맞으시지만 교수님이랑 더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네. 이미지가. 네. 그것도 프랑스 하버드 대학교 언어로 다. 교수님 아이고, 같은 너무 느낌. 가찬이시네요. 진짜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그쵸, 그쵸. 감사합니다. 좋게 봐주셔서 그래요. 그러면은 저기 교수님, 아니 교수님의 의원님. 그러면 국회의원으로서의 지금 삶과 그 기업 회장으로 지낼 때 삶이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궁금하거든요. 국회의 환경과 기업의 환경은 전혀 달라요. 기업에서는 뭐 영업 전략이나 경영 전략을 할 때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정말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업 목표는 방향이 정해졌고 제품의 개발의 방향은 이렇게 정해졌다. 이게 다 정해지면은 그 다음에는 앞에 나서는 거는 직원이에요. 직원을 앞세우고 CEO는 항상 뒤에서 밀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뭐가 부족한지, 어떤 면에서 어떨 때 CEO가 뭘 해줘야 되는지, 진행될 때 어떤 직원들의 고충이 뭔지 이제 이렇게 해서 뒤에서 밀어주는 그렇게 해야만 이게 아웃풋이 명확하게 나와요. 예. 예. 근데 이제 국회의원이니까 국회는 좀 다 달라요. 이해관계가 아주 다른 사람들이 포진해 있는. 이익 집단이 막 얽혀있죠. 예, 거기에서 그거를 설득을 해야 되고 예. 방향성을 가지고 가져가야 되고 네네. 그러면서 또 이 본인을 나타내야 되고 그렇죠. 네, 그게 제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는 항상 한 박자가 늦어요. 그게 저의 장점이자 예.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이기 때문에 네, 제가 네, 거기에 대해서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국회에 와서도 법안을 내거나 뭐 상임위에서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내가 이 말을 던졌을 때 어떤 영향이 있을까, 반응이 어떨까 이런 걸 먼저 생각을 하고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타입이라 가지고요. 생각을 엄청 많이 하시네요. 예, 예. 자, 의원님 인생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는데요. 오늘 함께 만나볼 한무경 의원님의 인생책은 이거 진짜 수세기 동안 단 1%만이 알고 있었다는 부와 성공의 비밀이 담긴 인생책. 그 유명한 베스트셀러 시크릿이라는 책이에요. 와, 그 의원님도 이 책에서 영감을 많이 받으셨고 의원님의 지금이 있기까지 이 책의 영향을 많이 받으셨던 것 같은데 허위 평론가 이 책 읽어보셨나요? 혹시 그 전에? 예, 저도 읽어봤습니다. 예. 아니, 왜냐하면 이 책의 뒷표지에 이 세상 사람은 모두 두 부류로 나뉜다. 네. 시크릿을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사람. 시크릿 알아.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저도. 2007년에 이 책이 한국에 번역 출간이 됐는데 예. 저도 이 뒤에 표지를 보고 아 그래? 이게 도대체 뭔데? 그럼 나도 알아야겠다 해서 그때 읽었죠. 예. 근데 이 책이 2006년에 그러니까 호주의 이제 TV 작가 겸 제작자인 론다 번이라고 하는 예. 사람이 이 책을 쓰게 됐는데 여기에는 그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라는 책으로 네네. 뭐 우리나라에도 베스트셀러에 올랐던 잭 캔필드 예. 그리고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예. 이 책도 베스트셀러였잖아요. 맞아요. 이 책을 썼던 존 그레이 등의 이야기도 담겨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성공하게 되었는지 그 비밀의 열쇠가 담겨 있는 책이 바로 이 시크릿입니다. 성공의 비밀이라고 하니까 왠지 귀가 확 열리는데요. 그리고 이 책이 오프라 위프리쇼 홈페이지를 마비시킨 책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오유경의 인생책방 보시고 꼭 그 비밀을 좀 같이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이 책을 인생책으로 선택하게 되신 이유를 좀 듣고 싶은데요. 이 책을 소개를 받은 게 최고 경영자 과정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각 네, 대학마다. 네. 거기에서 이제 이 책을 한번 읽고 이제 서로 토론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예, 예. 그래서 누가 이 책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는데 그 책을 보는 순간 내가 저 책처럼 살았구나. 라는 느낌을 가져서 제가 그때 이제 이 책을 한번 보게 됐었어요. 이 책을 보고 영감을 얻어서 지금이 되신 게 아니라 이렇게 살았는데 이 책을 보니까 오미야? 나와 같은 사람들은 그렇죠. 이런 내 이야기가 여기 적혀 있네. 맞아. 이렇게 되신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제가 이 책을 한번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굉장히 이제 공감을 많이 했었어요. 이 시크릿은 다 제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뭐 두 가지 부류가 있으시겠죠. 이 책을 보고 그래 나도 한번 이렇게 해볼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부류와 에이 뭐 말도 안 되는 마법의 이야기가 써있네 동화책인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자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아마 생각이 달라지실 수 있을 겁니다. 더 시크릿에 담긴 비밀 메시지 함께 풀어보도록 하죠.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인생을 바꾸는 위대한 비밀.
1%만 아는 비밀이었다고 하니까요. 자, 1%의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빠밤. 비밀의 정체. 와, 과연 성공으로 이끄는 비밀의 정체는 뭔가요? 바로 이렇게 밝혀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네. 훅 들어오네요.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 끌어당김이라는 게 당신 인생에서 일어난 모든 일은 당신 마음 그리고 생각이 빚어낸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과 마음을 갖게 되면 긍정적인 에너지들이 모여서 그게 내가 바라는 방향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예. 뭐 10억을 벌고 싶다라고 하면 책상에 써두고 늘 그걸 염원하는 거죠. 네. 그러면 그런 기회들이 서서히 자기도 모르게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로또 당첨 써놔도 될까요? 근데 그거는 이제 벼락 맞을 확률보다 낮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고 네네. 다른 방향으로 그러니까 로또로 10억을 벌겠다가 아니라 예. 내가 10억을 벌되 그것이 나의 능력을 최대한 잘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끌어당기는 어떤 법칙이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의원님, 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언제부터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대학 교수가 되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제 어떻게 하면 대학 교수가 되지라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예. 그래서 대학 교수가 가장 빠르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신설과에 들어가면 그 과에 들어가는 졸업생 중에 한 명은 보통 교수로 채용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신설과를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전략을 세웠고 그래서 신설과에 제가 입학을 했어요. 예. 입학을 했고 열심히 또 공부도 하고 또 석사를 받고 난 다음에 또 제가 모교에서 강의를 또 시작을 하게 됐어요. 결국은 이게 원하는 게 뭐라는 게 좀 구차가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준비를 하다 보면은 기회는 오게 돼 있다라는 게 제가 그때 많이 느꼈었어요. 근데 의원님께 제가 하나 반론을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건 교수였잖아요. 네. 근데 기업 CEO로 성공하셨잖아요. 이거는 원했던 게 아닌데 그럼 이건 어떻게 끌어당기신 건지. 강사였죠. 예. 이제 초기에 강사로부터 이제 한 20년 대학을 제가 다녔었어요. 한 대학이 아니라 여러 군데 대학을 이렇게 쭉 강의를 하고 다녔는데 네네. 대학의 어떤 문화가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대학이라는 게 굉장히 좀 제가 느끼기에 이게 보수적인 열려있는 곳이고. 문화가 아니라 예, 좀 예. 닫혀져 있는 문화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느 순간에 조금 제가 야 이게 과연 내 길인가 좀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었어요. 네네. 하기 시작하던 차에 제가 이제 기업을 창업할 수 있는 기회가 또 그때 오게 됐었어요. 그래서 딱 잡았었습니다. 네, 잡아서 이제 제가 창업을 통해서 이제 네. 이쪽 분야로 제가 방향을 바꾼 거죠. 일찍부터 창업을 하신 게 아니라 40에 창업을 하신 거예요. 마흔에요. 40에 쉽지 창업. 않은 일이에요. 진짜 쉽지 않은 일. 40에 어떻게 부품업 창업을 하시냐고요. 그리고 원래 대학에서 가르치시던 분야가 문헌정보. 예, 문헌정보학이요. 도서관. 예, 예. 네. 진짜? 그것과 자동차 부품은 사실 전혀 상관이 없는데. 전혀 상관이 없죠. 예. 예, 예. 이제 그 외환위기때로 거슬러 올라가던데요. 예, 그때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때 제가 막 이렇게 갈등을 하고 고민하고 예. 있던 차에 그 당시 이제 우리나라가 IMF가 시작이 예, 됐어요. 예, 예. 외환위기가 시작이 돼서 그 당시에 많은 기업들이 도산을 그렇죠. 하게 됐었습니다. 예. 기업들이 엄청 힘이 들던 시기였었어요. 그래서 그때 우연히 아주 작은 자동차 부품업인데 한번 인수해서 인수할 의향이 없겠느냐 이제 이런 오파가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나마 그래도 제가 이제 문헌정보학을 했기 때문에 네. 이 자동차 부품업에 대해서 좀 자료를 좀 조사를 좀 했어요. 그 역시 자료를. 예, 조사를 했더니 그때 내린 결론이 우리나라가 자동차 부품업이 이게 미래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라는 리포트를 하나 제가 받았어요. 예,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마음을 결정할 수 있는 큰 계기가 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걸 담대하다고 하지 않나요? 그때 직원이 몇 명인 회사였어요? 그때는 15명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제가 처음에 1999년에 창업을 할 때 15명의 직원으로 같이 일을 시작을 했었어요. IMF 때니까 어떻게 보면 회사 상황이 너무 어렵고 직원들 월급 주기도 어려우니까 이제 그런 제안이 갔을 텐데 예, 예. 15명을 어떻게 먹여 살리시려고 그거를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의원님. 어떻게 하셨어요? 모든 게 백지 상태이면은 예.
그 새로운 그림을 그리기가 쉽지 않습니까? 예. 굉장히 많이 알고 있으면 굉장히 어떤 위험 요소가 리스크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는 제가 완전히 하얀 도화지 상태이기 때문에 맞아. 내가 하고자 하는 방향이 있었으면 제가 그걸 그대로 기록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제가 느낌에 이게 결국은 이게 시키다고 가능한데 우리가 딱 사람을 봤을 때 아, 저 사람하고 뭔가가 필이 통하겠다 아니면 저 사람하고는 말을 해도 통하지 않겠다는 그런 게 딱 느껴지잖아요. 예. 근데 제가 제안을 받고 제가 이제 거기에 한번 방문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는 제가 인수자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한번 이렇게 순회를 한번 했는데 그때 느꼈던 감정이 아, 이거 내가 하면은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아주 긍정적인 마인드가 생기더라고요. 느낌이 딱 왔군요. 한마디로. 예. 그래서 제가 거기에다가 이제 어떤 전문가의 리포트까지 받아서 제가 좀 두려움 없이 시작을 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께서 정말 생소하고 어떻게 보면 여자들하고 친하지 않은 부분이지만 그걸 봤을 때 느낌이 있었다라는 거는 시작할 그래도 준비가 돼 있었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언제가 제일 어려우셨을까요? 사업을 하면서 뭐 어려운 게 한두 그러니까요. 번이었겠습니까? 예. 근데 제가 IMF 때 사업을 하고 나서 제가 딱 인수하고 나서는 진짜 공장이 24시간 풀 가동을 했었어요. 우와. 주야 2교대로 했는데 어머. 토요일, 일요일도 일할 정도로 부품 요구가 많아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금 회전이 그야말로 이게 뭡니까? 생각지 않게 회전이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을 했었어요. 지금은 그 어느 정도 키우신 거죠? 지금은 이제 한 5개 회사로 해가지고 8천억, 9천억까지 이제 매출을 올렸었는데요. 처음에 인수받으실 때는 매출이 9천억이면 그때 팔 리가 없잖아요. 그때는 이제 그 한 개 회사의 매출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었습니다. 예. 완전히 적자 회사를 제가 인수를 했기 때문에. 예. 8천억, 9천억이요? 예. 신화를 보여주셨네요. 예, 그때는 아마 월 매출이 10억이 안 됐었을 겁니다. 그렇다고 의원님이 일기장에 매일 나는 9천억짜리 회사로 만들 거야만 쓰신 건 아니실 그렇죠. 거잖아요. 예. 뭐가 특별했습니까? 제가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는 이제 우리 자동차 부품의 연관 산업 쪽의 흐름을 계속 체크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사업을 하다 보면은 하나로는 이게 리스크 테이킹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이제 위협을 좀 분산시켜야 되거든요. 옛말에 뭐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사업도 이렇게 사이클이 있거든요. 항상 업다운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리스크를 테이킹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회사를 창업을 하고 또 창업을 하고 이렇게 해서 좀 그 리스크 테이킹이 잘 됐다고 보면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독특한 경영 철학이 있으시다고 문헌정보학과 나오시게 공부하는데 돈을 많이 쓰셨다고 하시던데 연구개발비 같은 거. 초창기에 저희는 아주 작은 회사지만 이제 저희가 그 당시는 이제 수출을 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마켓 시장이 작기 때문에 수출을 해야만이 살아남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직원한테 영어 교육을 제일 먼저 시작을 했었어요. 영어를요? 예. 부품 만드는데도 영어가. 이제 결국은 우리가 수출을 하려면 이제 뭐 외국어, 특히 영어가 가장 우리가 많이 쓰는 언어이기 때문에 이제 영어 공부를 했고 그리고 지나고 보니까 생각만큼 그렇게 큰 아웃풋은 없었어요. 그중에 이제 한두 명 정도는 지금도 아주 능력 있는 어떤 해외 영업맨으로서 뛰고 있는데 저는 전 직원을 좀 그런 쪽으로 훈련을 시키고 싶었는데 결국은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자기가 절실해서 이제 회사가 주는 거에 대해서 열심히 하는 직원이 있는 반면에 이거는 회사가 해야 되는 하나의 어떤 일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이제 일을 하는 그 두 부류에서 좀 차이가 나죠. 차이가 많이 나는 아니, 났었던 직원들 이런 영어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셨는데 아니 또 그렇게 바쁘신 와중에 청소를 직접 하셨다고 들었어요. 진짜요? 특히 우리는 그 당시에 이 효림산업은 가공업체였었습니다. 그래서 가공을 하려면 항상 기계에 절삭류를 돌리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기계의 그 절삭류들이 아무리 깨끗하게 관리를 한다 하더라도 이게 절삭류가 이제 많이 바닥에 흘러요.
그러면 이제 보통 안전화를 신고 작업을 하지만 그 안전화를 절삭류가 묻은 신발을 가지고 화장실을 이용을 하게 되면 바닥이 더러워졌어요. 화장실 바닥이 너무 더러운 거예요.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 깨끗한 화장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의 문화를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화장실 청소를 제가 직접 하기 시작을 했어요. 아니 그 화장실 청소는 청소하시는 분들한테 깨끗하게 해주세요라고 하셔도 됐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우리는 청소하는 사람이 없었고 저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흘린 것을 자기가 치우면 청소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원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든지 내가 했던 거는 내가 치우자. 이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소는 우리 직원들이 다 돌아가면서 맡은 구역으로 다 이제 청소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청소하는 구역이 저는 화장실이었었어요. 그래서 남녀 화장실 제가 맡아서 이제 청소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행동으로 이렇게 자신이 원하는 바를 위해서 이런 걸 했다면 의원님 이 책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뭐 이거 의원님이 없어도,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거 없어도 이렇게 하시는데 잘 되죠. 이게 제조업을 하다 보면은요 대표가 솔선수범하지 않으면 이게 참 직원들을 따라오기가 쉽지 않아요. 옛날에 왜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책도 한동안 유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 책을 굉장히 또 감명 깊게 봤는데요. 특히 제조업은 이 대표가 앞장서서 먼저 하고 이렇게 솔선수범하지 않으면 통솔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게 제조업입니다. 일단 이 감동을 좀 간직한 채로 다음 이야기 하면서 또 궁금한 거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비밀의 정체는 끌어당김의 법칙인데 뭐 이 정도 하셨으면은 직원 가운데 의원님의 자성에 안 끌려갈 직원은 없으셨을 것 같죠?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빠밤. 네, 비밀에 접근하는 방법. 비밀에 접근하는 방법이 또 별도로 있군요. 그러니까 끌어당김의 법칙이 네. 비밀의 정체인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 끌어당김을 잘 하기 위해서 제일 필수적인 요건, 그 방법은 좋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근데 나는 어차피 부자 못 될 거야 라는 그 마이너스적인 생각을 은연중에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자기가 괴로운 생각을 사실은 좀 더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게 어느새 마이너스 에너지로 바뀌어서 그 주파수가 나의 감정도 변화시키게 된다는 겁니다. 평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편이죠. 좀 많이 노력하는 편이고, 그리고 네. 이제 좀 금방 까먹는 부분도 있어서 다행인 것 같아요. 그거 좋은 지적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책에서는 이제 저자가 뭐 기분 전환 도우미를 항상 곁에 둬라. 그래서 그 기분 목록을 네네. 마련하라고 하잖아요. 예, 그 목록을 좀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당장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네. 것들을 자기 주변에 배치해 두라는 건데요. 뭐 그건 아름다운 추억일 수도 있고 네네.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뭐 반려동물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런 네. 뭐 기분 전환에 큰 도움이 되는 건데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저에게 과연 그런 게 뭐가 있을까 떠올려봤는데 있더라고요. 뭐예요? 지금 여자친구? 네. 좋을 때다, 정말. 진짜. 그리고 이거 방송이니까 공식적으로 얘기해야 돼요. 네, 이렇게. 네, 모니터를 열심히 하고 계시군요. 그럼요. 네. 네. 우리 의원님 어려운 순간 많이 넘으셨을 것 같은데 혹시 의원님도 이제 이 책을 읽으셨으니까 이 책에서 권하는 거 하셨을 것 같거든요. 기분 전환 도우미 목록. 의원님 거 혹시 발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솔직히 제가 국선도를 해요. 의원님, 정말 동생을 다 아우르고 계십니다. 이게 국선도가 결국은 이게 사람의 몸에 길을 통하게끔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원리거든요. 그래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길을 자꾸 이렇게 통하면은 어느 순간에 이게 좀 느껴져요. 이게 길을 통하는 게. 예. 그럼으로 인해서 결국 몸이 다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의 흐름을 통해서 몸이 굉장히 유연해지는 걸 느껴요. 유연해져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많이 힘들 때는 제가 호흡을 합니다. 혹시 권진영 씨도 기분 전환 도우미 목록 같은 거 있어요? 저는 그냥 저도 많이 노력하는 편인데, 예. 그 반려견. 일단 반려견 미남이? 보면 그냥 미남이. 웃게 되는 아, 그게 맞아요. 있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그냥 저희 안구정화로 반려견 두고 있고요. 예. 그리고 저는
기타를 좀 좋아합니다. 클래식 기타를 좀 이렇게 하면서 노래를 하는데 이렇게. 이제 인터폰이 울리더라고요. 시끄럽다고. 아니 그리고 어떻게? 하나 더 얘기하셔야죠. 어떤 거요? 오서방. 오서방은 일단 오서방은 저의 적이기도 한 게 너무 적이? 폭식을 좋아해요. 고독한 배식가였거든요. 그래서 근데 오서방이 이게 치킨 시키면 하나씩 얻어먹는 그런 재미가 또 있긴 있습니다. 네네. 그러고 보니까 그 목록이 3개는 있네요. 그렇죠. 네네. 네. 의원님들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정말 이렇게 기업인으로서 성공하시고 이제 정치에 입문하셨어도 바로 장면 전환이 되셔서 지금 일을 잘하고 계신데 혹시 의원님의 가족들이 섭섭해하거나 서운해하지는 않으신가요? 있었겠죠. 뭐 없었다 그러면은 그는 뭐 거짓말일 테고요. 또 제가 이만큼 바깥에서 활동할 수 있었다면 또 누군가는 그만큼 또 양보를 했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제가 충격을 받았던 게 저는 아들이 엄마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그리고 굉장히 그것도 뭐 성공한 여성 기업인으로서 저는 아들도 저를 그렇게 기억해 주리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장가 갈 때쯤 되니까 지 와이프는 일을 안 시킬 거다. 저는 너무 놀랐어요. 내가 왜 하니까 지는 솔직히 집에 학교 마치고 집에 왔을 때 아무도 없는 집에 그게 들어오는 게 너무 싫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우리 며느리들도 직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네가 직장을 그만두게 할 거냐 하니까 일단은 뭐 자기가 그만두게 하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한번 의향을 물어보고 서로 한번 소통을 해보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결혼하기 전에 우리 며느리가 직장을 관두더라고요. 이 시어머니의 영향으로 보내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경력 단절이 없도록 제가 이렇게 도와주는 입장에서 아니,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하고 계신다고 알고 있는데. 근데 정작 우리 아들은 저와 반대되는 제스처를 하니까 제가 참 그때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쓰다듬어 줘야 될 게 가족인데 저는 그 가족은 도외시하고 제가 가족 아닌 다른 쪽을 너무 바라보지 않았느냐. 결국은 나의 만족, 어떤 그런 쪽을 위해서 이 가족이 더 좀 희생되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생각으로 한동안 참 많이 고민, 자책감이 들었었습니다. 솔직히. 의원님, 이제 우리나라에 많은 여성들이 지금 나와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국회 안에도 경제인 출신 또 의원님들도 좀 여성 의원님들도 조금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우리나라 여성 경제인 수 이제 협회 회장이셨으니까 네네, 예. 어느 정도 되시는지 그 데이터를 지금 현재 통계를 보면은요, 우리 전체 사업체 수가 689만 개예요. 그 중에서 277만 개가 여성 기업으로 사업자 등록증이 등록이 돼 있어요. 통계를 보면은 한 40.2%가 여성 기업인이다라고 돌 정도로 점차적으로 여성 기업의 수가 많이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러운 거는 이제 요즘 통계를 보면은 젊은 여성들의 스타트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젊은 남성 청년보다 지금 통계를 보면은 젊은 여성들의 스타트업 수가 조금 더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와, 그래서 그래요? 그게 굉장히 그 수치를 보고서 제가 이게 굉장히 미래가 밝다라는 그걸 제가 위안 삼고 있습니다. 그럼 여성 기업인들이 또 가장 힘들어하는 거는 뭐가 있을까요? 결국은 이게 기업은 뭐 물건을 만들어서 어떤 연구를 통해서 물건을 만들면 이걸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팔아야지 수익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수익으로 이제 회사를 돌리는데 물어보면은 판로가 가장 큰 어려움이에요. 물건은 그 기업인들한테는 만드는- 예, 예. 남녀를 떠나서 다 예, 팔로가 가장 문제고 특히 이제 요즘처럼 경제가 어려울 때는요 여성 기업들이 더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관계로 이루어지는 사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물건을 판매하는 거래처하고의 관계에서 남성들이 좀 더 유리해요. 그렇겠죠. 여성들이 조금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불리하거든요. 어떤 무슨 면에서. 그러다 말씀이신지 보면 알겠습니다. 호황기 때는 어려움은 없는데 경기가 확 떨어지면 그런 면에서 여성 기업들이 좀 더 좀 불리한 입장에 서다 보니까 이 판로에서 좀 더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권진영 씨 드디어 시간이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밸런스 게임. 지금 강력하게 긍정적인 거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네네.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의원님. 만약에 인생에 또 다른 선택의 기회가 주어지면 어떤 것들을 끌어당기실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인생 책방 화제 코너, 인생의 밸런스 게임. 보기 중에 더 끌리는 거 5초 안에 골라주시면 됩니다. 사랑 대 우정.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저는 우정을 택하겠습니다. 와, 단호하게. 사랑보다 우정. 초능력 하나를 갖게 된다면 손대는 것마다 황금으로 만들기 대 손대는 것마다 깨끗하게 만들기. 손대는 것마다 깨끗하게 만들기. 아, 의원님 나랑 많이 다르시네. 네. 그럼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면 현재의 나 대 김태희로 태어나기.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저는 나로 태어나기. 아, 그래? 진짜 많이 저랑 많이 다르시네. 그러면 20대로 돌아가 무일푼으로 시작하기 대 70대에 여유 있게 시작하기. 저는 무일푼으로 시작하는 걸 찾겠습니다. 와, 진짜 의원님 지적이야. 진취적이시고, 예, 여기까지 해봤는데, 의원님은 정확히 저랑 많이 다르세요. 자, 인생을 바꾸는 위대한 비밀 세 번째. 수빠밤. 비밀을 활용하는 방법. 여기까지 알려주셔야 우리가 시크릿의 비밀을 다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어떤 건가요? 네, 그 방법은 3단계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구하라. 뭐하라? 두 번째는 믿어라. 믿어라. 세 번째는 받아라. 뭐야? 구하고 구하라, 믿고. 노력하라, 뭐 이게 아니고 구하라, 믿고, 믿어라. 믿고. 그럼 아, 지금 올라오니까 저희 교회에 온 거 받아라. 아니고요.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노래해야 될 것 같아. 아니, 오면 받으면 되는 건가요? 예, 근데 이 구하라 같은 경우는 네. 우주에게 내가 뭘 원하는지를 네.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좋습니다. 믿어라는 네. 그 소원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그야말로 믿는 겁니다.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받아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을 그 자체로 즐겨야 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멋진 기분을 느껴야만 이 비밀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그러면 구하는 것을 네. 의원님은 이루셨으니까 우리는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아. 허위평론가, 뭘 구하겠습니까? 저는 제 책이 지금 순위권에서 멀어진 지 오랜데. 이번에 베스트셀러 작가 되셨다면서요? 아, 그러니까요.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네. 축하해. 진짜 이랬으면 좋겠네요. 자, 진영 씨. 아, 저는 데뷔 21년 차 만에 이렇게 연예대상을 받게 돼서 너무 행복하고 너무 축하해요. 앞으로도 오른손 왼손 겸손하게 웃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국민 개그우먼 권진영 씨를 소개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근데 너무 바빠져서 일을 많이는 못 해드려도 죄송해요. 뭐 이렇게 멘트가 너무 좋아요. 그쵸, 너무 바빠져가지고 우리 오유경 우리, MC님 예. 한번 해주세요. 오유경 TV 100만 구독자 달성하게 해주셔서 뭐 유튜브에서 뭐가 좀 왔더라고요. 실버 메달 여러분 받으셨다면서요. 덕분입니다.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너무 좋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기가 완전 분위기가 어머, 이 의원님. 긍정 분위기를 꽉 찬 것 같아요. 아, 너무 좋은데, 예, 에너지가. 예. 어머, 의원님 너무 감사해요. 의원님도 지금 한번 또 원하시는 거 있으면 한번 하세요. 저는 예. 이제 저는 이제 천주교 신자예요. 네. 근데 이제 어떤 수녀님 말씀이 예. 보통 천주교 신자들이 청구서 기도를 많이 한대요. 청구도 해달라. 뭘 주세요. 네네. 근데 청구서 기도를 하지 말고 네. 영수증 기도를 해라. 영수증 기도? 아, 예. 그거는 받았으니까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 말 듣는 순간, 정말 이게 내가 이때까지 청구서 기도만 했었느냐 해서 제가 요즘은 이제 계속 영수증 기도로 지금 제가 성당에서 기도를 의원님. 하거든요. 아, 그렇구나.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구절을 의원님께서 하나 소개해 주시면. 제가 여기 테레사 수녀님의 말씀이 이쪽에서 나와요. 테레사 수녀님이 자기는 반전 집회에는 참석하지 않는다. 평화 집회가 있으면은 자기는 참석한다. 그 대부분 문제가 있으면은 그 문제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거기에 의견을 내고 집회도 거기 가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점점 그 수렁길 어떻게 보면 빠져드는 거고 완전히 거기가 아닌 생각을 달리하는 집회에 나가다 보면은 이 문제는 어느 순간에 해결된다라는 게 이제 테레사 수녀님의 그 지혜로운 말씀이 여기 말씀이시다. 담겨져 있는데 제가 그 말을
오늘 여기 시청하시는 분들께 한번 꼭 들려드리고 싶은 너무 공감이 됩니다.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도 이 시크릿이라는 책을 봤으니까 의원님께서 꼭 올해 통과했으면 좋겠는 법안을 강력하게 여기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한 개만 되나요? 몇 개를 하실래요? 말씀하십시오. 예. 예, 결국 이제 저는 기업하는 예. 입장이니까요. 이제 기업 쪽에서 지금 가장 필요한 법안이 하나가 있어요. 네.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계속 지금 신문에서 보면은 대기업은 그나마 전문가에게 컨설팅을 받아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손 놓고 있습니다. 손 놓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기업인들이 요구하는 거는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그대로 시행이 된다면 기업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다라는 게 대부분의 기업 하시는 분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보완하는 법안을 지금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유형을 보면요. 68% 정도가 대기업에 납품하는 업체로 중소기업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원자재 가격이 너무너무 올라서 이 원가 맞추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납품 단가 연동제를 법으로 만들어서 이 원자재 플러스 그리고 지금 최저시급이 엄청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최저시급 인상분에 대해서 이 두 가지를 납품 단가에 연동을 하는 법안을 지금 마련을 해서 지금 제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법은 꼭 좀 통과가 돼서 우리 중소기업이 좀 살맛나는 살맛나게 기업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했으면 합니다. 네. 의원님은 정말 기업인으로서는 딱 그 뭔가를 해놓으신 분이잖아요. 정치인 한무경은 어떤 정치인으로 또 기억이 되고 싶으신지. 기업의 경영도 자연에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워요. 예. 그래서 우리가 자연의 질서에서 가지고 있는 게 포용, 균형, 조화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 가지의 가치를 가지고 열심히 살았고 또 열심히 노력했던 그런 국회의원으로서 남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의원님과 함께한 시간 우리 권진영 씨 어떻게 느끼셨어요? 의원님은 너무 긍정적인 에너지를 좀 많이 보여주시는 것 같아서 저도 이렇게 호흡도 밑으로 깔아놓는 것 같고 긍정적인 에너지 받고 뭔가가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 또 행동으로 직접 보여주시니까 앞으로 계속 그런 걸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리가 오늘 진짜 할 수 있다 긍정의 분위기로 가장 찬 것 같아요. 예, 허위평론가 이 시크릿 한 줄 평 부탁드릴게요. 예, 이 책의 한 줄 평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연금술사의 비밀 노트. 파울로 코엘료 책이 1988년에 먼저 출간이 됐어요. 그러니까 연금술사에서는 자네가 뭔가를 간절히 원할 때 온 우주는 자네의 소망이 실현되도록 도와준다네. 그렇죠. 이렇게 한마디 나오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 실행 방안이 여기에 적혀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마치 연금술사의 비밀 노트 같더라고요. 그렇군요. 의원님, 이 책은 누가 읽었으면 좋겠습니까? 추천. 저는 우리 대학생들에게 이 책을 진짜 권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어떤 미래에 대해서 빨리 목표를 세울 수 있으면 목표를 세워서 감정의 텔레파시를 이입을 하면은 시간은 걸리더라도 언젠가는 그 꿈이 저는 이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요. 감정이입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끝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정치인 한무경으로서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세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뵀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굉장히 세대 간, 성별 간, 지역 간 이렇게 지금 갈등의 구조가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이 국회에서 그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하는 그런 의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긍정 메신저 우리 한무경 의원님, 오늘 베스트셀러 작가와
예, 국민 개그맨과 100만 유튜버를 있게 한 오늘 처음에 시작을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진짜 그런 줄 알고 설렜잖아요. 나도 막 설렌다. 예, 우리 한무경 의원님 오늘 이렇게 국민들에게 또 좋은 에너지와 기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회 도서관과 함께 다양한 책을 소개해드리는 오늘 뭐 읽지의 김수산입니다. 오늘은 국회 도서관 개관 70주년을 맞이해서 국회 도서관이 오랜 시간 펴내온 월간지 국회 도서관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책도 놓치지 않고 준비했는데요. 자, 그럼 먼저 떠오르는 문학 분야의 도서부터 만나러 가보실까요? 2019년 오늘의 작가상, 2020년 문학동네 젊은 작가상을 수상한 최근 주목받는 소설가 김추엽의 첫 장편 소설 지구 끝의 온실입니다. 소설은 두 시점이 교차하며 전개되는데요. 2129년 살아남은 소수의 인류가 문명을 재건한 지 60년이 지났습니다. 독성을 가진 덩굴 식물이 빠르게 퍼지며 주변 생태계를 망가뜨리고 도깨비불 같은 푸른빛도 번지고 있다는 목격담이 나옵니다. 더스트 생태연구센터 연구원인 아영은 이 수상한 식물을 조사하다가 나오미를 만나고 과거의 이야기가 펼쳐지는데요. 2050년 붉은 안개와 함께 찾아오는 더스트로 인해 숨쉬는 모든 생물이 거의 멸종하게 됩니다. 인류는 돔을 씌워 일부 도시를 보존했고 더스트에 내성이 있는 사람들을 잡아들여 잔인한 생체 실험을 진행합니다. 내성종이라 불리는 나오미 자매는 생체 실험을 피해 도망치다가 돔 없이도 식물을 재배하며 살아가는 공동체에 들어가는데요. 자신을 버린 세계에서 모두를 구하기 위해 연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소설 지구 끝의 온실입니다. 나는 망가진 책의 기억을 관찰하고 파손된 책의 형태와 의미를 수집한다. 다음으로 소개할 책은 에세이 어느 책 수선가의 기록입니다. 망가진 구두와 맞지 않는 옷을 수선하듯이 오래된 책을 수선해서 다시 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책을 수선해주는 책 수선가도 있는데요. 책을 재탄생시키기 위한 책 수선가의 작업 과정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파손된 책의 모습과 그 책에 대한 의뢰인의 기억까지 함께 서술하는데요. 대체할 수 없는 가치를 되살리는 따뜻한 작업 일지를 들여다보고 싶은 분들께 에세이 어느 책 수선가의 기록을 추천합니다. 미국 아마존에서 베스트셀러로 등극하고 동명 영화로도 만들어진 소설 라스트 듀얼입니다. 프랑스에서 마지막으로 허락된 합법적 결투 재판을 철저하게 역사적으로 고증하여 집필한 책인데요. 쇠락한 가문을 일으키기 위해 자원한 전쟁에서 패배하고 돌아온 기사 카루주는 아내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습니다. 자신의 오래된 친구 르그리에게 성폭행을 당해 임신했다는 이야기였는데요. 카루주는 프랑스의 최고 재판장인 왕 찰스 6세에게 이 사건을 판결해달라고 하며 결투 재판을 신청합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이며 소설은 어떤 결말을 보여줄까요? 중세의 실화를 흥미진진하게 풀어낸 소설 라스트 듀얼입니다. 다음은 2017년 인터내셔널 부커상 최종 후보에 오르고 셜리 잭슨상 중평 부분을 수상한 아르헨티나의 작가 사만타 슈에블린의 대표작이자 국내 첫 출간작인 소설 피버 드림입니다. 이 소설은 특이하게도 처음부터 끝까지 두 인물의 대화로만 전개되는데요. 어느 시골 병원에서 죽어가고 있던 주인공 아만다는 마을의 소년인 다비드와 대화하며 지금까지 벌어졌던 일들을 하나씩 되짚어갑니다. 아만다는 어린 딸 니나와 함께 휴가를 보내러 시골에 왔다가 이웃의 카릴라와 가까워지게 됐는데요. 카릴라의 아들 다비드가 6년 전 원인모를 병에 걸려 죽어가다가 마을의 녹색집 여인에게 치료를 받고 괴물이 되었다는 기묘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혼란스러워진 아만다는 카릴라와 강박적으로 거리를 두지만 결국 딸 니나와 떨어지게 되고 무언가에 중독됩니다. 다비드와의 대화를 통해 아만다는 딸이 어디 있는지를 묻고 다비드는 병의 원인인 벌레가 언제 생겨났는지를 궁금해합니다.
서로 원하는 것이 다른 두 사람이 대화의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해 벌이는 신경전과 팽팽한 긴장감이 불안을 자아내며 숨통을 조여오는데요. 간결한 문장으로 속도감 있게 전개되는 독특한 공포소설 피버드림을 추천합니다. 다음은 국회 도서관이 선정한 테마 도서를 만나보는 시간이죠. 이번 주제는 국회 도서관보로 돌아보는 국회 도서관 70년입니다. 국회 도서관 개관 70주년을 기념해서 오랜 시간 국회 도서관이 만들어온 간행물을 함께 살펴보실까요? 국회 도서관보는 1964년 첫 발간을 시작한 국회 도서관이 펴내는 매거진인데요. 몇 번의 명칭 변경을 거쳐서 현재는 월간 국회 도서관으로 발간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 도서관 관련 소식뿐만 아니라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전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책과 저자의 인터뷰나 애서가의 추천 도서와 인터뷰를 싣기도 하고 최근 화제가 되는 이슈는 무엇인지 어떤 점을 주요하게 살펴봐야 하는지 분야를 가리지 않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려운 책에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여러 전공의 전문가들이 읽고 쓰는 서평을 꾸준히 싣고 있는데요. 도서관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 공간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독서와 문화를 사랑하는 독자들이 편안하게 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60년에 가까운 긴 시간 동안 꾸준히 변모해 왔는데요. 올해 70주년을 맞은 국회 도서관과 매거진 월간 국회 도서관에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책 내용은 국회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기는 국회방송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새로운 책으로 찾아뵐게요.